우리가 사람들은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좀 뒤집어서 네. 많이 먹고 운동 안 한 게 원인이 아니라 네.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안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 그 증상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비만 치료만 35년 차신 우리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죠, 박용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 저희 이동환TV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처음입니다. 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우리 이동환 원장님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동환 TV에 나온 거는 굉장히 처음이네요. 네. 왜 이렇게 진작 소원을 불러주셨어야 했죠? 되는데. 안 부른 거죠, 저를?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요즘에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박용우 원장님의 팬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심지어 요즘 뭐 네. 고등학생들까지도 네.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래서 네. 주로 제가 한 40대에서 70대 연령층의 팬들이 있었는데 훨씬 넓어진 느낌?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박용우 교수님께서 책을 또 쓰셨어요. 이거 스위치온 다이어트 레시피북이네요. 네네. 보통 보면은 네. 다이어트 관련된 책이 인기를 끌게 되면 네. 부록처럼 레시피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근데 처음부터 레시피북을 내려고 한 건 아니었고 네. 제가 이제 해마다 한 달 동안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저한테 한단 말이에요. 네, 스스로 스스로 하죠. 네,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뜰 줄 몰랐다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사랑을 받게 돼서 네. 워낙은 매년 1월에 하는데 네. 작년 8월에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집에서 이제 집밥 먹는 것들을 그 소셜 미디어에 올렸더니 네. 댓글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뭘 먹어야 되지? 그럼 이제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그렇죠. 레시피북을 하나 내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으로 그때부터 준비해서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교수님께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설마요? 설마요. 네, 네. 농담이고요. 네, 한마디로 스위치온 다이어트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다이어트 그러면 네. 체중에 집착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체중계 눈금을 뭐 5kg 또는 10kg는 뺄래. 음. 근데 우리가 이 다이어트라는 어떤 개념에 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평생 숙제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내가 살을 뺐어도 결국 야금야금 다시 찌잖아요. 찌고 심지어는 더 찌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평생을 다이어트를 머릿속에 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의 개념을 네. 단순히 체중계 눈금을 뺀다가 아니라 네. 좀 역발상을 해본 거죠. 우리가 사람들은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좀 뒤집어서 네. 많이 먹고 운동 안 한 게 원인이 아니라 네.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원인은 몸이 망가졌다예요. 음.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안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 그 증상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럼 망가졌다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 몸에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긴 건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네. 자동차 연비에 비유를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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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출시될 때는 네. 그러니까 모델별로 연비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운전자를 만나서 네. 차를 얌전하게 이제 몰면 연비가 잘 유지되지만 험하는 운전자를 만나가지고 막 진짜 차를 험하게 몰면 네. 연비가 뚝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기름 더 먹잖아요. 기름 더 먹죠. 그러니까 네. 같은 거리를 주행해도 기름을 더 먹는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에게 좀 비유를 하면 똑같은 신체 활동, 똑같은 활동을 해도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쓰이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더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더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먹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 배가 부르면 수저를 내려놓잖아요. 네. 그걸 포만감을 느껴서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네. 그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둔감해져 있다면 그러면 더 먹겠죠. 먹고 내려놔야 되잖아요. 네. 또는 간에 기름이 꼈다든지 또는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거나 못한다든지. 또는 네. 만성 염증이 있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당하고 지방을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당이 떨어졌을 때 바로바로 지방을 끄집어 쓰지를 못하는 몸이 돼요. 그러면 흔히들 당 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뭐 먹을 걸 찾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살이 더 찔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미 몸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자꾸 찾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밤에 자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숙면이 안 됩니다. 자다가 밤에 깨요. 저혈당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뇌가 예민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혈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당이 떨어지는 걸 몸이 못 견뎌하니까 음. 예민해져서 자꾸 깨요. 그러면 안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전에 먹고 자야죠.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살찌죠. 더 살찌죠. 네. 그러니까 그 몸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그리고 이제 만성 염증이 있기 때문에 몸이 늘 부어 있고 무거우니까 운동할 엄두가 안 나요. 아, 피곤하고 힘드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깊은 잠을 못 자요. 네. 그러면 우리 전날 잠을 설치면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네. 몸이 처지죠. 처지죠. 네. 운동하고 싶지 않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싶고. 음.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뚱뚱한 사람들 보니까 많이 먹어. 운동도 안 해. 그런 현상만 보고 이게 원인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치료가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망가진 대사 이상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망가진 대사 이상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이상이 생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치료가 이를테면 항생제 치료는 뭐 일주일 내지 2주일 하는 거고 네. 감기 치료도 일주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치료도 기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달만 치료하자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 달 동안 치료해서 대사 이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관리기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몸이 망가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거. 자, 우리가 감기 치료해도 네. 또 감기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감기 걸렸으면 치료해야죠. 내가 감기 걸렸는데 어차피 또 감기 걸릴 거 못하러 치료해. 그냥 나 할 일도 많은데 나가서 밀린 일 하고 야근할래 이러면 그 감기 증상이 더 심해져서 폐렴으로 가거나 합병증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단 대사 이상이 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거 정상으로 돌려놔도 또 찔 텐데 아, 나 그냥 밀가루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살래. 네. 그러면 더 망가질 거예요. 도망가지겠죠. 네. 그래서 치료와 관리를 구분하자. 그러면 내가 1년 365일 다이어트에 그냥 빠져 있는 그래서 늘 스트레스 받는 몸을 한 달만 치료하면 그러면 관리하면 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 박영호 교수님께서는 1년 중에 한 달 동안은 완전히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시고 네. 나머지 11개월은 그냥 관리만. 왜냐하면 이제 네. 저도 애주가다 보니까 네. 술에는 장사가 없어요. 술 마시면 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 1년 365일 건강 모범생으로 살 수는 없고 저도 네.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그런 건강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는 네.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자고 네. 건강식만 챙겨 먹고 하는 거를 한 달만 하면 어떨까? 한 달만 해도 우리 몸은 빠르게 몸이 회복이 되면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씩 주의하면서 뭐 맛집도 찾아다니고 어쩌다 술도 마시고 해도 네. 금방 망가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네. 네. 박영호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은 몸을 치료해서 살이 안 찌는 그런 몸으로 바꿔놓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안 찌는 몸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망가진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죠. 사실은 제가 네.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라 몸이 망가져서 찐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망가진 몸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놔야 돼요. 네. 그래서 스위치온 다이어트 해법은 지방간을 치료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고 만성염증을 치료하고 렙틴 저항성을 치료하고 하는 건데 네. 보니까 이 퍼즐 조각 맞추기 위해서 네. 제가 살짝 간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왜 망가졌죠 그러면? 이제 이거죠. 네. 그러니까 망가져서 이렇게 된 걸 알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왜 망가진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가 이제 쓴 책에 조금 부족한 듯 싶어서 네. 지금 또 책을 쓰고 있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4주 동안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미 이제 당 중독이 된 사람들이 네. 금기 음식을 안 먹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근데 선생님 참다가 터져서 먹었는데 계속 해야 되나요? 하면 나는 늘 대답으로 그냥 여기서 중단하시고 몸을 추스렸다가 다시 가시지요라고 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이게 어려워서 실패한다는 표현보다는 금기 음식을 못 끊어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 중독이 심한 분들인데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신체적으로도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요. 첫 3일 동안에 뭐 두통도 심하게 오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 지방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들은 밤 늦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버텨내야 되는 게 힘든데 근데 그걸 버텨내야 건강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담배 끊을 때 처음부터 성공하는 독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참다가 이제 피우면서 실패하잖아요. 네.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듯이 이것도 내가 당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확고한 결심이 있다면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고 실패했으면 그 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냥 과감하게 딱 왜 내가 계속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 몸이 참 예민한 게 그러니까 건강한 몸으로 가게끔 뭐 잘 하다가 한번 무너지잖아요. 바로 갑니다. 거꾸로. 네. 그러니까 금기 음식 먹잖아요. 3일 전 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노력하는데 이게 또 안 되는 이유가 일단 한번 입에 넣었기 때문에 이미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각이나 뇌는 또 찾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입에 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했다가 두 번째에 그렇게 실패해서 포기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했으면 아직은 내 몸이 이렇게 당 중독이 심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좀 더 굳은 마음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할 때 집중해서 한 달을 끝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 잘 회복이 되셨잖아요. 네. 아주 특별하게 좀 기억 남는 환자분이 계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북콘서트에 갔을 때 네. 정말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열혈 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저도 SNS에서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네. 제가 스위치온으로 50kg을 뺐습니다라고 오. 얘기하십니까? 50kg. 한 번에 한 건 아니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니까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기를 가졌다가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속 하면서 50kg까지 뺐다는 분을 와. 처음 뵙고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리고 지금 우리 병원에 저한테 치료받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네.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 한 달 프로그램 위주로 패키지로 해요. 그래서 비포에 이제 대사 이상 검사하고 이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대사 이상 검사를 해서 네. 좋아지는 걸 보는데 네. 진짜 열심히 잘 따라주시는 분들은 네. 제가 3개월까지 끌고 가요. 당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한 달 후에 딱 칼같이 종료하고 네.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3개월까지 끌고 가는데 지금 3개월까지 하신 분들 중에 20kg 감량하신 여성분 계셨고 네. 기본적으로 그 정도 하면 한 10kg 이상은 빠집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한 달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두 달, 세 달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휴직을 더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한 달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미끼를 던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만 해야지라고 했는데 네. 내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붓기도 쫙 빠지고 몸도 가볍고 막 잠도 잘 자고 네. 그리고 살 빠지는 게 너무 재밌어.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근육은 유지되거나 오래 늘고 지방만 빠지니까 네. 더 하고 싶어. 근데 안 말리죠. 더 건강해지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한없이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네. 잘 챙겨 먹고 간헐적 단식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잘 못하게 되면 결국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뭐 24시간 단식을 이틀, 3일을 해도 체중과 체지방이 꿈쩍도 안 하는 때가 오거든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무리하게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 더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유지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지기는 뭐냐면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때는 체중을 줄이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고 운동해가지고 떨어진 기초대사량이 회복이 되면 네. 그때 또 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유지기를 얼마나 가지는 게 좋아요? 저는 최소 3주. 3주, 네. 최소 3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떨어진 기초대사량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이제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 나는 계속 할래. 아니 체중이 유지부동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하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차라리 그렇죠. 유지기로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